이상확률 변수와 이항분포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중반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이항분포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항분포와 관련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녀석을 간단히 표현해서 b의 3,6분의 1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b의 3,6분의 1과 같은 표현이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얘네들이 서로 호환될 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 얘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시작. b의 7,6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얘 7은 뭘 의미한다? 횟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6분의 1은 그 녀석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자, 얘는 뭐라고 쓸까? 시작. b는 5,3분의 2 b는 6,7분의 6 이렇게 보자마자 딱딱딱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요런 상태로 바꿀 수 있겠네. p의 x는 r일 때 불러볼까? 시작. 4cr 3분의 1의 r제곱 3분의 2의 4-r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해보고 나서 칠판에 있는 녀석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정리되셨으니까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항분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 차이를 좀 비교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라는 것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정리 혹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차이를 좀 보자면 문제가 나왔을 때요. 야, 주사위를 3번 던져서 5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2번일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야,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5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 하자라고 횟수가 지정이 안 될 때 우리는 얘를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돼? 3번 던졌으니까 3C. 그런데 2번 나왔대. 그러니까 3C 2. 자, 5의 눈이 나오는 것은 주사위에서 몇 분의 몇의 확률입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2번 일어났고 6분의 5의 확률이 1번 일어났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푸는 것을 독립시행의 정리 혹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라고 앞에서 배웠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x번이라고 할 때 평균과 분산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얘는 이항분포구나. b 이렇게 했습니다. 몇 콤마 몇이 될까요? 3,6분의 1 이렇게 쓰고 우리는 아, 이것이 바로 이항분포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당구장 표시해놨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 시작! 독립시행의 정리를 집합을 이루는 원소라 한다면 이항분포는 그 원소들의 모임인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왜 이 표현이 수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표현인지 뒷페이지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b의 횟수니까 n회, 확률이니까 p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BNP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한 페이지 넘겼어요. 영상으로 들으세요. 예. 자,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데 얘를 구하기에 얘처럼 유리한 표현이 없어요. 왜냐? 자, 요 식에서 야, 평균 구해봐, EX 구해봐 라고 그러면 우리 그냥 NP 하면 이게 평균이 되거든. 너무 좋지 않니? 오, 평균이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가. 자, 만약에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Q를 한번 볼까? Q는요, 전체 확률이 1이라고 했을 때 P하고 Q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즉, 저 P 자리에 3분의 1이 있으면 Q는 몇이 된다? 3분의 1하고 그 NCR에서 뒤쪽에 오는 확률이거든요. 자, V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NPQ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 이게 분산이 나와요. 진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x, 즉 표준 편차는 루트 MPQ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정말 편하죠. 네. 자, 그러면 와, 선생님 이렇게 편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요거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MPQ, 루트 MPQ라는 공식을 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B의 3,P가 있어. 이 항 분포가 나와 있네요.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간단한 공식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거잖아. 직접 노가다를 해서 저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볼 거예요. 자, 우리 우선 뭐라고 쓰면 돼? 확률 구할 때 뭐라고 쓴다? 시작! 뭐라고 써야 돼, 윗자리에? B의 3,P 3 쉬 0 그리고 P의 0제곱 Q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시작! 3C1 P의 1제곱 Q의 제곱 시작! 3C2 P의 제곱 Q 시작! 3C3 P의 세제곱 Q의 0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평균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러면 끝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0 곱하기 3C0 P의 0제곱 Q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C1 PQ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C2 P의 제곱 Q 더하기 3 곱하기 3C3 P의 세제곱 Q의 0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식을 가만히 보면서 의미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0을 곱했으니까 사실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날아가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3C3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Q의 0제곱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녀석을 가만히 봤더니 얘 뭐야? 3PQ의 제곱 2 곱하기 3P의 제곱 Q 그리고 3P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네. 공통인수 한번 얘기해 볼래요? 공통인수는 3P가 공통인수로 들어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3P를 이렇게 공통인수로 빼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선 3P 빼고 나면 Q의 제곱식이 하나 보여요. 자, 여기에서 3P 빼고 나면 2PQ가 보이네요. 플러스 2PQ 이런 게 보이고 여기에서도 3P 빼고 나면 플러스 P의 제곱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뒤에 있는 녀석 많이 보던 거지. 뭐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즉 이 식은 3P의 P 플러스 Q의 제곱이라는 식이야. 근데 우리 얘기해볼까? P 플러스 Q는 몇인데 무조건 1이거든. 확률을 합해버리면 얘 무조건 1 나올 거거든. 그러므로 이게 뭐 나오겠어? 3P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평균을 구했더니 3P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 볼까? 요 식에서 평균이 뭐가 나왔다고? 3P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평균이 MP인 거구나. 요 정도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우리 분산 보도록 할 거야. 자, 선생님이 분산 구하는 공식, 확률 분포표가 나올 때 분산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외워볼까? VX 어떻게 구해? 시작!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요렇게 했죠. 작업해볼 겁니다. 0의 제곱 곱하기 3C0 P의 0제곱 Q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C1 PQ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C2 P의 제곱 Q 플러스 3의 제곱 3C3 P의 세제곱 Q의 0제곱 빼기 뭐의 제곱? 3P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도 이제 식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0은 곱하나 만하니까 다 사라지지. 여기서 솔직히 1 이런 건 의미 없잖아.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식에서도 3C3이나 Q의 0제곱 의미 없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항을 가만히 봐봐. 공통인수 뭐가 보입니까? 모든 항에 3P가 역시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3P를 바깥에 이렇게 빼고 남은 녀석들을 정리해봤더니 우선 Q의 제곱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3P 빼면 4PQ 플러스 4PQ 뭐 이런 녀석이 보이네요. 여기에서도 3P를 뺐더니 3P의 제곱이죠. 플러스 3P의 제곱 이런 게 보이고 여기에서도 3P 빼면 마이너스 3P 뭐 이런 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Q의 제곱 플러스 4PQ는 그대로 냅두고 이 식에서 3P를 조금 다시 묶어볼 거예요. 자, 3P 묶으면 뭐 나와요? P-1 이런 식이 나오지. 얘 중괄호로 바꿔야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P-1을 한번 볼까? 우리가 아까 Q는 1에서 P 빼는 거랬지. 그러면 P-1은 몇이 될까?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즉, 요 자리를 마이너스 Q를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적어봤더니 3P에 요거 줄 맞나? 예, 암산할게요. 4PQ에다가 요 녀석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PQ지. 뭐야? PQ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Q의 제곱 플러스 PQ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공통인수 누구 걷어낼 것 같아? Q를 걷어냈더니 얘는 Q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네. 자, P 플러스 Q는 몇인데? 1. 그러므로 우리는 분사는 3PQ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역시 요 3P에다가 Q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죠. MP 분사는 MPQ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 쉬우니까 그냥 한 줄로 들어갈게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운 겁니다 라고 했지. 근데 분산이 3PQ로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3PQ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얘가 이항분포 문제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때 평균은 뭐다? MP, 분사는 MPQ, 표준 편차는 루트 MPQ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1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져 나온 앞면의 횟수를 x라 할 때 앞면이 4번 나올 확률과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동전 10번 던지는 거야.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다? 독립시행의 정리.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항분포 문제구나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제 풀어야 돼요.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식 뭐라고 세워야 돼? 시작! 10, 14 2분의 1에 4제곱 그리고 2분의 1에 6제곱 요걸 풀면 요것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죠. 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8, 7, 4, 3, 2, 1 그리고 얘는 2의 10제곱분의 1 요렇게 나오네요. 4, 2, 8 지워주고 3, 3, 9 지워줘서 1024분의 210 약분하면 몇 되겠습니까? 512분의 105 네, 512분의 105라는 요런 확률이 되겠다라고 독립시행의 정리는 그냥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는 이때 나올 확률과 요번에는 횟수를 x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얘는 이항 분포 문제지. 이항 분포 문제는 항상 식을 어떻게 써놓고 풀기 시작해야 돼. 시작! b의 10, 2분의 1이라고 적어야겠죠. 구해보자. x의 평균은 10 곱하기 2분의 1 해서 5. vx는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 시그마 x는 루트 2분의 5니까 분모의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10.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항분포가 더 쉽지? 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의 5제곱분의 11. 예, 3의 5제곱분의 11, 243분의 11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자. 4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요. 오, 선생님이 나한테 확률 구하랬으니까 확률, P를 구해야 되는데 치유된 환자의 수가 X라고 했을 때 이게 4명 이상의 요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총 몇 명의 환자에게 시도를 했어? 5명. 즉 4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된다는 건 4명이 치유되거나 5명이 치유되거나요. 즉 요 녀석의 확률은 X가 4이거나 혹은 X가 5인 확률,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요. 그래서 얘는 얼핏 보기에는 막 X 이렇게 나오니까 이항 분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립시행의 정리 문제인 거야. 자, 식 세워볼까? 시작! 5C4의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1제곱 더하기 5C5의 3분의 1의 5제곱, 3분의 2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5C4는 뭐랑 같아? 5C1, 즉 5와 같겠죠. 그래서 얘는 3의 5제곱분의 2, 뭐 이렇게 될 거고 5C5는 몇이야? 1.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얘는 다시 3의 5제곱분의 1이네요. 그래서 결국 3의 5제곱분의 11, 즉 243분의 11이다. 요런 답이 나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00. 15초 드릴게요. 되게 빨리 풀리는 문제야. 쉬운 문제야. 15초 만에 풀 수 있어. 마무리하세요. 같이 볼까요? 주사위를 180번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서 3의 배수에는 3이나 6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뭐야? 주사위 계속 던져. 이거 독립시행의 정리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항 분포 문제지요. 자, 몇 번? 180번. 자, 3, 6의 눈이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평균 구하라네. 얘하고 얘 곱하면 되지? 180 곱하기 3분의 1 해서 60 나왔어요. 자, 분산도 구하랍니다. 그럼 얘는 18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죠? 몇 나오니까? 40 나오는데 얘하고 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답은 100이다.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로써 이항 분포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이항 분포를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확률 밀도 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 2페이지. 이렇게 2페이지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2페이지가 아닌데.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선생님이 이항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적어놨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한 개의 주사위를 n에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는 이항분포 b의 n, 6분의 1을 따르므로 n은 10, 20, 30, 40, 50일 때 확률의 값을 각각 구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0번을 시도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1의 눈이 나오려고 했는데 1의 눈이 거의 7번 이상 나올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막 던졌는데 계속 어머 1만 나오네? 7번 이상 나오기 힘든다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요. 두 번째 20회 반복했을 땐 이런 그림, 30회, 40회, 50회 점점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종 모양의 예쁜 대칭꼴의 예쁜 그래프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n이 50이 아니라 몇만, 막 몇십만이 돼버리면 진짜 예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결론이라고 나와있지? 맞아? 17페이지 하단에 결론. 자, 이항분포 bn, p를 따르는 확률 분포의 그래프는 n의 값이 클수록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항분포가 나중에 확률 밀도함수의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내용을 잠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기 100. 자,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별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봤더니 10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이 시행할수록 뭔가 되게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그림으로 가더라야.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결론부터 내드리고 할게요. 여기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이라고 우선 여기 화살표부터 채워놓고 그 위에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힘들 때는 무엇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통계적 확률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통계적 확률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하나 봤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림을 봤을 때 점점 얘가 예쁜 종 모양의 유의미한 그림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 있죠? 이 녀석이 누구에 근접한 거다?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n이 10일 때는 수학적 확률하고 되게 거리가 멀었어. 근데 50만 돼도 되게 근접한 그림이 나왔지. 그런데 내가 그 통계적으로 와, 나 그래? 난 지금부터 인내 한국인이야. 이거 나 한 번 시행할 거야. 막 이렇게 큰 수만큼 이렇게 계속 시행을 해서 야,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잖아. 맞아? 그렇게 낸 통계의 결과는 이 큰 수, n이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인 확률에 거의 근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 몇이네? 2분의 1이네? 막 이렇게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때 누구를 이용해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좋았어. 나는 3만 번의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그걸 이용할 거야. 왜? 3만 번 정도 그 정도 큰 수의 통계를 내면 이거는 내가 구할 수 없었던 수학적 확률에 거의 근접한 값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수의 법칙을 우리요 수학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문제화돼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하나 우리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큰 수의 법칙, 시행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무한번 반복 시행했을 때에 내가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자, 확률을 구하는데 n분의 x n분의 x 마이너스 p는 h
라고 쓰시고요. 요 확률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뭐냐면요. 임의의 양수야. 임의의 양수야. 그러면 요거는 뭘까? n분의 x는 뭐를 의미할까? 요 p는 뭐를 의미할까? n분의 x는요. n회 반복했다야. 근데 그 n을 무한번 반복했다지. 무한번 반복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x번 일어났어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에요. 반면에 여기에 딱 적어놓은 p는 뭐야? 수학적 확률이야.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뺐는데 n이 무한대로 갔어. 그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조건 같을 거야. 그래서 얘의 차를 구하면 얘는 뭐 나와? 무조건 0이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의 양수 h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양수일지라도 어차피 얘는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양수보다 이 확률의 차이가 제로 상태가 되는 이 확률은 1이 될 거다. 무조건 1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큰 수의 법칙의 배경이 되는 개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식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내가 확률을 구할 거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다? 통계적 확률과 무슨 확률? 예,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조건 몇이 나온다? 예,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0이라는 건 어떤 임의의 양수보다 무조건 작을 이럴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0이 양수보다 작을 확률은 1이지. 되겠습니까? 이게 큰 수의 법칙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요, 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1의 눈이 나오는 획수를 x를 할 때 통계적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n분의 x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표현한다 라고 그랬습니까? p인데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 한 개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인 확률은 6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6분의 1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p의 절대값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어떤 의미의 양수인데 0.1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0.1보다 작을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우리 한번 풀어보자. 자, 요 절대값 풀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마이너스 0.1보다 크단데 분수화시켜서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n분의 x의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n분의 x의 확률을 구하려면 부등식의 각변에 몇을 더한다? 6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6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크고 6분의 1 플러스 10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결국 요 확률을 구하쇼라는 것은 자, 6하고 10하고 통분하면 몇입니까? 30. 30분의 10 빼기 6이면 3가? 그러면 몇입니까? 10. 잠시만. 30분의 2 아니에요? 아, 30분의 2. 그러면 얘 몇이에요? 1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쪽도 풀면 몇 나오겠습니까? 15분의 7. 30분의 7. 10분의 7. 30분의 7 나옵니까? 15분의 4. 30분의 8. 30분의 8. 그래서 15분의 4. 예. 자, 됐습니까? 예.
막 산소가 안 돼서 막 다 헤매고 있고 통분 안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0회, 30회, 50회일 때에 요 녀석의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n자리에 10을 선생님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확률 구할 건데 여기는 15분의 1이고 여기는 10분의 x고 여기는 15분의 4가 될 요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겠다. 자, 내가 요 녀석 가지고 양변에 각변에 몇을 곱하면 참 좋겠다.